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의 14번째 영상입니다. 자, 챕터 5의 확률분포, 거기에 이제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아까 봤던 13번째 영상에서 봤던 그 확률 분포들 중에서 좀 특이한 분포예요. 이항이라는 게 두 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베르누이 분포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로 들어가서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맞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딱딱 반대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정규 분포로 될 수 있을까라고까지 해서 생각한 게 정규 근사라는 게 있어요. 정규 분포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를 갖다가 딱딱 끊어졌지만 연속성 상에 있는 걸로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어날 아기, 우리 결혼해가지고서 아이를 가지면 부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거 부모와 상관없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우리나라는 그거 알려주는 게 불법이죠. 그래서 32주 전에는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네, 근데 넘으면은 이제 알려주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항 분포를 갖다 이용한다라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태어날 아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혹은 낳아도 한 명 혹은 두 명, 저는 3명을 낳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낮은 숫자, 작은 숫자를 가지고서는 뭘 판단하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실생활에선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다른 경우를 갖다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주사위 던지기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갖다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서로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 혹은 맞다, 틀렸다, 혹은 제대로 간다,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식처럼 이런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실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사건은 반드시 2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 던지기도 해당할 거고요. 앞면, 뒷면. 근데 모래에 꽂혀가지고 동전이 딱 섰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딱딱한 바닥에서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6개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6개는 어떻게 하느냐? 짝수랑 홀수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2가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분포를 갖다가 시행을 해서 분포를 나타내면 이 시행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고, 성공 확률이 P라면 실패 확률은 1-P겠죠. 100%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1-P가 실패 확률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1과 2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실패라고 했다면 1과 2가 나오는 거는 6분의 2니까 성공 확률은 3분의 1, 실패 확률은 1-3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랑 분산은,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 P에다가 Q를 갖다 곱해야 되는데 이거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은 P로 나타나요. 근데 분산은 그렇지가 않죠. 요거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게 그냥 PQ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항 분포는 이런 연속적인 베르누이 시행을 거쳐서 나타나는 확률 분포인데, 여기서 이 시행을 n번을 하면 n회를 하잖아요. 성공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성공한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x의 확률 분포요. 그래서 평균은 뮤. 자, 이항의 분포의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 제곱.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뮤는 np가 되고, 왜 n회 반복했으니까 p에 해당하는 np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pq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n회 하니까 npq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q는 1-p를 제가 q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통 요거를 q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q로 저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성공 확률 p는 베르누이 시행을 n회 한 이항분포 요거를 갖다가 표현을 한다라면 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분포를 갖는데 요 베르누이에 해당하는 그 노미널이라는 그런 그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요거고, 요게 이제 횟수는 요거고, 평균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항분포 확률은 n번의 시행에서 성공이 n번 나오고 p에 해당하는 것이 r번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n번의 시행에서 R번 관찰된 거. 그래서 NC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NCR 자 R번 성공할 확률과 그 다음에 N-R 자 여기서 실패할 확률을 갖다 곱하면 확률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서 한번 풀어 나가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항분포의 확률을 갖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A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볼 때 보통 10% 정도의 확률로 A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업무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자를 위해서 이제 취업 캠프를 갖다가 하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5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49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A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2개 업체가 될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문제만 봐가지고는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 참가한 회사는 49개 그 다음에 이 A가 마음에 들어 할 거는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10%는 마음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N, P, R을 대입을 하시면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그럼 그걸 풀어가시면은 0.0831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8.31% 정도의 확률로 A의 적성에 맞는 그 2개의 업체가 참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엑셀 5장의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 그래서 함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 오픈하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함수 마법사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라고 해야 되겠죠. 이항 한 칸 떼고 분포. 자 요건 다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예요. 바이노미얼 요게 이제 이항분포라는 거였었잖아요. 거기에 디스트리뷰션인데 거기에 범위를 갖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하면은 요 각각에 해당하는 입력을 하라 그러는데 49개 업체가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49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확률입니다. 0.1이었죠. 10%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업체가 2개 정도 참여할 만한 거. 여기 벌써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정규 근사. 그래요. 정규 분포는 아니면서 정규 분포와 비슷한 게 근사죠. 근사. 자, 이거를 통해서 이항분포의 연속성을 수정해 보랍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항분포에서도 정규 분포를 갖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항분포는 이산형 분포고 자, 정규 분포는 연속형 분포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이냐. 자,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참 머리가 아파지는데, 일단은 이항 분포, 요게 확률을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많은 실험, 예를 들어서 뭐 1000회 이상, 2000회, 3000회, 자, 요걸 해서 그 확률이 맞다. 이제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을 갖다가, 정규 근사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사건을 다 하더라도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이게 이산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1과 2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확인한다고 할 때 자 1과 2 정확히 보면은 이게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과 2는 이산대 분포지만 충분히 많은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뭐 무한대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3분의 1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1000회, 뭐 2000회, 뭐 3000회, 3분의 1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소수점 0.0000 뭐 이런 것까지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정규 분포로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자, 여기 중간에서 뭔가가 소수점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자,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모서리 끝나는 부분을 0.5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 쪽에는 자, 여기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하한에서는 0.5를 조금 낮춰가지고 해주고 여기 상한에서는 0.5를 조금 키워가지고 해준다라면 여기가 조금 더 매끄럽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한에는 마이너스 5, 상한에는 5, 0.5 요걸 추가해서 분포를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연속성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주사위 한 개, 자 20번 던진답니다. 관찰되는 확률 변수가 x가 있을 때 정규 근사를 이용을 해서 5보다 크게 나오는 자 그 근사값을 구하는 근사식에 대해서 연속성 수정을 해서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지는 내용들은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는 방법은 풀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NP로 갖다가 이항분포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Q는 여기서 MPQ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Q는 1-P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MPQ는 분산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5 이상 나오래요. 5 이상. 그러니까 정규 분사를 갖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표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우리 요 식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참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요 MP가 뭐였습니까?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x-뮤를 갖다가 시그마로 나눈다 그랬었잖아요. 자, 요건 표준 편차고 요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이니까 x에 대해서 각각 뺀 건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갖다 집어넣은 거고 MPQ가 분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MPQ의 분산을 갖다가 루트를 씌워 놓으니까 요건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거는 표준화 공식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죠. n 20개잖아요. 그 다음에 p는 6분의 1. 자, 그 다음에 MP는 20 곱하기 6분의 1. 여기 곱해서 보면 3분의 10이네요. MPQ는 당연히 요거 해서 곱하면은 9분의 25가 나올 거고요. 5보다 크래요. 자, 여기서 구한 걸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요거 X잖아요. 5.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거, 요게 평균이니까 P 10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산이었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9분의 25를 루트 씌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1보다 크게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구간이 5보다 크도록 하려고 했으니까, 5가, 자, 하한이죠. 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5보다 큰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한이기 때문에, 하한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하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까 5였었지만 4.5로 0.5를 빼주는 거예요. 그걸 빼준 다음에 아까와는 똑같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0.7로 계산이 됩니다. 0.7보다 큰 구간을 갖다 구하면 되는 게 답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좀 어려운가요? 자, 이런 부분은 통계학에서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